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앞으로 마스크는 공식 판매처인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하나로마트와 농협중앙회, 공영 홈쇼핑 채널과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식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 마스크 사재기 하려는 분들은 이제 포기하시고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선행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가수 비아이는 마스크 10만 개를 기부했고요. 현대차 그룹은 대구 경북 지역에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대구에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했고요.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마지막 대사로 오늘 생생경제를 시작합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거니까요. 2020년 2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이번 한 주 각 산업별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금융 관련돼서 알아봤고요. 어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과 또 홍콩 시위로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미 비상경영체제를 잇따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전원이 사직서를 낸 에어부산 쪽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홍보팀의 박진우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홍보팀 직원분들은 좋은 이야기로 청취자분들을 만나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전화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위로를 전하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황망함은 또 저희와는 다른 깊이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십니까? 예, 현재 항공기를 공항에 세워두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어쨌든 위기 극복에 매진한다는 뜻으로 사직서를 저희는 제출했고요. 그것도 30% 반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3월 달은 휴업 구급 휴직을 좀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동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비행기를 세워놓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직원들 얼마나 흉흉하고 힘들까요? 마음이. 혹시 직원들 좀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들 제일 많이 하던가요? 우선은 실제로 비행을 하는 운항 승무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객실 승무원들, 캐빈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이제 항공편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운항을 안 하다 보니까 비행 자체도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 4일 근무나 아니면 무급휴식 이런 부분들도 직군에 따라서 직원들이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보면서 4월 달에도 휴직을 연장을 할지 회사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어부산은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요.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난주에 급여는 20에서 30% 반납하기로 한 또 상황입니다. 또 직원들은 무급 희망휴직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고 계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노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전체 국제선이 32개 노선이 운항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32개 노선이 운항을 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27개의 노선을 3월 달에는 운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예, 뭐 전체 국제선의 한 85%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뭐 코로나19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고 심각하다는 걸 좀 반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타이베이나 뭐 대만이나 아니면 몽골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자체를 뭐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네. 입국객을 뭐 격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거의 운항 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뭐 운항을 하고 싶어도 또 운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85% 정도가 노선이 지금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단한 도시들 중에 가장 좀 저희가 들으면 알만한 도시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동남아, 뭐 중국 노선들은 뭐 잘 아시는 노선이지만 하이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산야나 이제 하이난 섬도 있고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워낙 직격탄을 받은 노선이고 네. 그 외에 뭐 동남아 노선들도 뭐 최근에 손님들이 많이 가시는 코타키나발루나 아니면 다낭 이런 노선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항공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컸고 굉장히 간신히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강타한 거죠, 코로나19가. 예, 맞습니다. 지난해 이제 일본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매 운동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 비중이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저비용 항공사 전체가 적자 전환을 한 원인도 뭐 과당 경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 불매 운동 여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기도 전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뭐 일본 불매 운동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는 국가에 한정된 문제이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동남아, 심지어는 국내선 제주 노선까지 전방위적으로 조금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진정세로 좀 코로나19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한항공 그 승무원이 한 명 확진 환자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신데 종사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안전이나 방역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이제 중국 노선을 다 중단했지만 네. 중단을 하기 전에는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편에 대해서 방역을 다 진행을 했고요. 네네. 뭐 승무원들도 기내에서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좀 이런 부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수민통이라도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HCC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3천억 원 융자에 대한 부분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환영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재 HCC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의 유동성이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융자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여러 뭐 심사 조건들이나 절차들도 좀 간소화돼서 지원이 되도록이면 빨리 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현재 이제 대다수 항공사들이 다수의 항공기를 이제 공항 주기장에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세워둔 상황이라서 뭐 공항공사에서는 이제 주기료나 그 외 뭐 공항시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뭐 감면이나 유예 정책을 좀 뭐 조건들을 완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 마음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부산 직원들에게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응원과 위로를 좀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어부산 홍보팀 박진우 과장과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와서요. 검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혹은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의료기관 내의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어려운 항공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 옆에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기가 좀 송구합니다. 하지만 안녕하시고요. 자, 교수님, 앞서 우리 에어부산 홍보팀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에어부산뿐이겠습니까? 이건 전례 없는 이런 사태죠. 그래서 지금은 항공업계 전체가 초비상, 이 초토화를 걱정하는 자칫하면 이러다가 우리나라 그 하늘길이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까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하늘길이 셧다운되는 위기감까지 느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됐죠. 작년 7월부터. 네. 한일 무역 규제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 이번 금년 들어서 나아질까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이게 중국 동남아로 확산이 됐는데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 어제 미국에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을 했죠. 네.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는 프랑스가 한국을 똑같이 여행 자제,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을 하면서 네. 이게 EU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중장거리 노선에서 설마 했던 그러니까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 또 이제는 지금 이 미국 유럽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우리 항공업의 기반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노선을 줄인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여행 자제 권고를 네.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제 여행을 위축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탑승률이 줍니다. 항공기의 탑승률은 항공사의 수익 구조와 직결되는 것이고 네. 이 탑승률이 낮아지면 항공사 스스로 이제 운항을 감축하거나 노선을 이제 중단하거나 운항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대국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까지는 그러게요. 우리 다 셧다운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게 되면 어떤 자구 노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지금 에어부산 홍보팀의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구 노력이 공항에 주차해 놓은 주차비 좀 줄여달라고 정부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거밖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항공사들은요. 네. 이게 이제 현금 장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 상품이니까 좌석을 팔면은 이제 카드 승인이 되고 그 다음 달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아주 고정적인 지출이 가장 큰 게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유류대. 그다음에 공항 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이 고정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기름이 들어가고 공항 시설 이용료가 들어가고 다만 항공사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인데 인건비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에어부산이 임원에 대한 20-30% 급여를 이제 반납하고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 하는데 이건 에어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급여의 40%만 지급하고 있고 지금 2월 달이 연말정산 달인데
이것조차도 아직 미루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현금 압박이 대단히 심각해서 지금 이런 위기감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이 고난의 행군 같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항공업 종사자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되는데 지금 노선을 줄인 곳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는 말씀 못해도 조금 정리를 교수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된 노선. 지금 대부분 다 줄었고요. 대략 지역마다 큰 차이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유럽과 미주 노선은 아직 줄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시아 앞으로. 지역, 네네. 동남아 지역이나 중국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은 지금 반 이상이 줄었죠. 그 줄은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천공항의 그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로 말하면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비행기는 떠야 비행기인데 거기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김포공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이 다시 또 그게 주기장이 부족해서 지금 한국공항공사는 이거를 지방공항으로 좀 옮기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안이나 대구나 사천이나 그런 정도로 지금 비행기들이 지상에 내려앉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7, 80%가 이 지역에서는 운항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어부산 그분이 85%가 줄었고 비행기를 안 띄우는 게 지금 이익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행기를 정차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제 자동차 업계 할 때 전문가와 당사자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 메르스 때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크다. 항공업계도 그렇죠. 우리가 항공업계가 뭐든지 그런 질병, 이게 사실 현대판 역병입니다. 이런데 굉장히 취약한데요. 이제 사스가 2003년에 있었고, 메르스가 2015년에 있었죠. 그런데 이 확산 속도로 보면은 그 중간에 2009년에 그 신종플루라고 있었죠. 네.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계절 독감인데, 이것은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때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확진자라든가 그 치사율로 보면은 메르스가 제일 컸고요. 또 사스는 8개월씩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업계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그 2003년에 사스보다는 더 길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4월 정도 3월이면 꺾이지 않겠는가 네. 희망을 갖지만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항공업계는 금년에 아마 그 여름 성수기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네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스 때나 사스 때는 LCC가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많았습니까? 2003년에는 LCC가 없었고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만 있었고, 이 메르스 때는 이제 지금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LCC들이 있었죠. 에어서울을 빼고는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 약제가 그 단일 약제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여객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네. 한중 무역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작년 7월부터 그 한일 무역 규제 재팬 보이콧이 아주 직격탄이었어요. 그래서 한 40%가 지금 줄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금년엔 좀 회복을 기대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아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네.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가항공사들은 대부분 중국, 일본, 동남아잖아요. 네. 노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저가항공사라는 게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여러 면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규모도 그렇고 네. 자금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직격탄이 왔을 때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메르스 때나 사스 때보다 지금 피해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물론 LCC도 문제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문제입니다. 각 항공사 주가와 작년 영업이익 좀 성적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이건 LCC이건 좋을 때는 다 같이 좋고 네. 어려울 때는 이렇게 다 같이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2010년대 중반부터 2018년까지는 모든 항공사들이 대부분 다 흑자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설 항공사들이 이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뛰어들었고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8개 항공사가 전부 적자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 LCC들은 이제 자본 잠식, 또 그 가운데 또 완전 잠식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을 잘 못 내거나 밀려 있는 거죠. 유리대가 밀려 있고 임금도 지금 체불되는 항공사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연초부터 이제 그 경영난으로 팔렸죠. 그렇죠. 사실 망한 겁니다. 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이스타항공이 또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연말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해서 금년에는 더 큰 구조조정 이상의 어떤 빅뱅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두 대형 항공사도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예.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우선하고 네. 대기업들은 또 아쉬운 소리도 못 하죠. 대한항공이 금년이 51년 차인데 대한항공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주 그동안에 기복이 많은 항공사인데 그들의 자긍심이 뭐냐면 정부에다가 돈 10,000원 구제금융 받은 적 없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9.11이라든가 사스나 메르스나 그 글로벌 경영위기를 잘 넘겼는데 네.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속도라면은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중장거리 노선에서 이게 확산이 되고 나면 이제 여객객이 급감하고 하게 되면은 아마 정부의 구제금융에 손을 벌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로 좀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지금 대형 항공사에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대형 항공사라고 하면 이제 두 개 아닙니까? 대한항공 있고 네. 이제 아시아나항공 있는데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그 현산 HDC가 지금 인수를 했죠. 사실 인수라고 2조 5천억을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금호에다가 3천억 원 이미 이제 지분 인수로 했고 나머지 네. 2조 이상을 그 항공기 신형기로 교체하고 리스를 이제 매입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아마 그 예정된 투자를 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투자와 동시에 이제 캐시플로가 현금이 돌아야 되니까. 근데 대한항공도 지금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똑같이 이제 하기를 희망하지만 어떤 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이제 그것 가운데 이제 세제 혜택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이라도 그러니까 항공기를 들여올 때 취득세나 등록세 또 부품이 수없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좀 계속 면세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3천억 융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은 좀 외국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건 FSC뿐이 아니고 LCC에도 똑같은 해당이 네. 됩니다만. 근데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최대 3천억 원 지원은 저비용 항공사에 지원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아직 정부에서 아직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천억 원 빌려준다는 거. 그래서 아까 에어부산에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정부에서 저비용 항공사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제 간담회를 했죠. 긴급히. 근데 그때 모든 얘기가 다 나왔는데 당장 좀 해달라는 게 이제 정유료, 주기료. 그러니까 하루를 공항에 놔두면은 그 주차료처럼 네. 그런 것을 좀 면제해달라.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또 착륙료 등 그런 공항 시설 이용료를 좀 감면해달라. 네. 그다음에 여객 청사의 그 업무시설 임대료도 좀 이럴 때는 좀 깎아달라. 그다음에 이제 항공료에 대한 관세나 석유 수입할 때 부과금을 좀 면제해달라 이런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요구했군요. 예, 그런 것이 다 이제 요구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시의적절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3천억 원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그 대의 명제만 내놓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급한 불을 꺼줄지 정부의 또 대책도 저희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앞으로 대형 항공사에는 또 어떤 지원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